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해법 있는 그런 해법 있는 어쨌든 바람주치. 네. 주치인데 사실 뭐 전담해야 되는데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워낙 상담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시간 잡고 하셔야지. 저도 전담하고 싶죠. 근데 네. 전담 비슷하게 어쨌든 제가 다 내용 다 기록해 놓으니까 저하고 그렇죠. 상담하시는 분들은 네. 내용 시간 다 기록해 놓으니까 언제라도 저한테 뭐 추후에 또 문자 주시면 네. 제가 이어가지고 상담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주치의가 한 명만 보진 않지 않아요? 환자를? 아, 그렇지. 여러 명을 보죠. 그분들한테는 네. 한 명이지만 네. 묻지마 간디가 한 명이지만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그 정신적으로 깊어진 네. 외도 진단법. 네. 그러니까 보통의 외도는 뭐 이제 양다리성으로 보통 시작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네. 이제 물론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양다리로 가고 네. 이제 외도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다음에 이제 정서혈관을 건너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면 네. 이혼불사, 뭐 꼬투리 지적질, 네. 뭐 별거주장, 뭐 여러 가지 행태, 아주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네. 이 정신적으로 깊어지는 그 정서혈관을 건넌 그런 외도 그 단계까지 나아간 거, 그거는 어떻게 그 진단을 하느냐. 세 가지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투. 말투. 말투가 뭔 것 같습니까?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척척 박사니까 뭐 네. 척이면 척. 지적질? 꼬투리?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냥 정답이네. 지적질, 꼬투리. 깔끔해. 정답이에요? 네, 배우자에게 지적질하고 꼬투리하고 그렇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짜증. 짜증. 이게 잦아지면은 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잦아지면은 네. 정신적으로 깊어진 겁니다. 갑자기, 그죠? 서서히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여자랑 물론 관계가 있었는데 네. 꼬투리 잡고 지적질하고 짜증내고 하는 거를 하지 않은 거야. 네. 집에도 적당히 잘한 거야.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그 여자랑 썸 탄다든지 또는 양다리 정도를 유지한 건데, 어떤 계기로 언제부턴가 이제 갑자기 뭐 짜증내고 꼬투리 잡고 막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깊어졌다. 그러니까 관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의 태도를 보는 거네요. 태도에서 집에 이제 대한 태도? 단서를 잡아야 단서를 된다는 잡는 얘기죠.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소송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주 그러니까 오랫동안 만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술집 여자인데 둘이 같이 처음으로 데이트를 해서 첫 데이트 한 자리에서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당연히 유부남인 건 알고 있었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소송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소송된다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고 한 1000에서 15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1회 그렇죠. 만남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1회 만남이더라도 정신적으로 깊어진 건지 아닌지 판별할 때는 남편의 태도를 봐야 된다. 그렇죠. 태도나 말투를 보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냥 뭐 일회성 엔조이 또는 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 아직까지는. 네. 그런 경우는 절대 꼬투리 잡고 지적질하고 짜증내잖아요. 집에서 잘해. 그래서 네. 감쪽같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바람을 필 수 있냐. 그래도 핍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남자의 바람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에 의해서 핀다고? 남자의 바람은 안 나오네. 뭐 척척 이게 돼야 되잖아. 진짜. 끼. 본능. 아니, 충만에 의해서 남자는 맞다. 충만에 의해서 바람을 피고 여자는 결핍에 의해서 핀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서 유부녀들이 바람 나는 경우는 뭔가 결핍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쓴 책에 제가 그 구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책을 쓰기도 했었어요. 남자의 바람을 응징하라.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자책으로 이제 다 이제 저기 돼가지고 다 팔려가지고 이제 전자책으로는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벌써 10년 전에 그런 멘트를 써서 남자는 충만할 때 바람 피고 여자는 결핍됐을 때 핀다. 맞아요. 남자는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 올라가고 돈도 좀 벌고 가정적으로 안정됐을 때 피기 때문에, 가정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에다가 뭐 짜증낼 일이 없어. 그렇죠. 더더욱이 아내가 애 잘 보고 뭐 네. 가정 살림 잘 하고 나한테 이렇게 별로 잔소리 안 하면 근데 열심히 바람 피면서 집에다 적당히 잘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근데 그랬던 사람도 정서적으로 깊어지면 네. 정신적으로 깊어지면 열의 아홉은 꼬투리 짜증 지적질 들어간다. 네. 그래서 꼬투리 짜증 지적질 이미 하기 시작했다. 네. 뭔가 이상해. 그때는 이미 깊어진 거예요. 그렇죠. 바람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 바람 피자마자 지적질 꼬투리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드물다.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깊어졌을 때 나오는 패턴이다.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대처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말투. 네. 말투가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눈빛. 눈빛이 뭡니까? 그거 아실 것 네. 같아요. 골룸 눈빛. 아니 뭐 골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야. 그냥 눈빛이 좀 달라지는 거지. 네.
그 달라지는 거는 그 남편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남편 성향이 좀 평소에 좀 부드러운 사람이고 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면은 회피형 눈빛. 그 어린애가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의 네. 눈빛을 피하면서 약간 이렇게 거짓말할 때 나오는 그런 눈빛을 하고 남편이 좀 강성이고 평소에 좀 싸가지가 없은 남편. 그런 사람 있잖아. 네, 싸가지. 그런 인간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경멸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회피형 눈빛, 경멸의 눈빛.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캐릭터가 뭐냐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네. 골룸 눈빛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골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정확해요. 그렇지. 경멸의 눈빛은 많지. 뭐 영화 배우 중에서도 뭐 경멸의 눈빛을 날리는 사람은 많잖아. 뭐 김의성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눈빛이 좀 경멸.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정치인 중에도 보면 이렇게 좀 눈빛 자체가 딱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눈빛 자체가 경멸의 눈빛이야. 사람을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전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연기 안 할 때도 그 사람들을 또 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멸의 눈빛 또는 회피형 눈빛 그게 언제부턴가 네. 그게 잦아지면 깊어진 겁니다. 양다리에서 이제 깊어지기 시작한 거다.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하면서 근데 남편이 집에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아서 몰랐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냥 정신적으로 깊어지진 않은 건가요? 그랬을 확률이 높죠.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 그럼 아니면 아예 이제 깊어진 단계를 뛰어넘어서 세월이 1, 20년 지나가지고 아예 부부처럼 된 거지. 그러면 아주 평안하게 만나버리지. 그러니까 아예 굉장히 깊어져가지고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가지고 아예 부부처럼 상간녀랑 지낸다 그러면 집에다도 적당히 잘하고 이제 만성화된 거지. 예. 우리가 뭐 어디 어렸을 때부터 쭉 어떤 기저질환을 타고 나면 그게 습관화되면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세상 뭐 아플 것도 없어. 어디가 늘 아픈 사람은. 근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분들도 이제 이런 시기가 있었을 텐데 말투나 그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진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때 그거를 캐치를 딱 못하고 그렇죠. 그냥 회사 일에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그 이후 약간 안정화되는 그런 그렇죠. 안정화. 아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때로는 뭐 눈빛이 멀쩡하고 집에도 잘하는데 굉장히 깊어진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과외로 하고 제가 이제 오늘 논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깊은 거냐라는 것만 보니까 일단 깊은 거에 대한 것만 이렇게 추리는 거지. 안 그럴 때 깊은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여지없이 깊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여지없이 깊더라. 그래서 눈빛이 달라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말투 있고 눈빛 있고 하나 남았잖아. 뭡니까? 행동. 그렇지, 행동. 이거 컨닝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의 비법 노트를 이거 내 절친한테도 안 보여주는 가리고 해야 되겠네. 저는 이렇게 왁구만 잡아요. 옛날 올드한 표현으로 그 야마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야마. 이게 옛날 그 신문사 컨셉. 야마를 잡는다. 이게 딱 제목만 잡고선 그 세 가지 있고 정답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오랜 경험치고 토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걸 뭐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일일이 대사를 다 해가지고 하면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색하지? 행동이지. 이혼 요구 같은 경우도 행동이지. 그죠? 가출, 외박이 잦아지는 거. 일단 첫 번째는 외박이 잦아진다. 굉장히 깊게 들어간 겁니다. 맞아요. 외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외박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특히 상간녀랑 외박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그 외박을 끊을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뭐 데이트하고 모텔 전전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게 외박이다. 외박에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여자랑 그 밤을 꼭 보내야만 되는. 그러네요. 그걸 안 보내면 자꾸 생각나고 집에서 와이프랑 자는 이 방이 너무 고독하고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사실 굉장히 심각한 행위로 간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외박이 잦아지는 거는 이미 깊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가출했다 들어왔다 반복하는 거, 오락가락하는 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 가출을 반복하는 거는 상간자랑 계속 깊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지. 나갔다가 또 자꾸 들어와. 그래도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나가고 들어오는 걸 반복한다. 이혼하자 말자를 반복한다. 외박을 했다가 또 때로는 집에 꾸준히 있다가 이걸 반복한다. 오락가락하고 반복한다는 거는 그러다가 상간녀랑
정리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의 시나리오가 네. 전개되는 게 그러면서 깊어진다. 그러니까 남편이 오락가락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라고. 네. 오락가락을 마치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양심이 있구나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 오락가락하면 저러다가 더 깊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네. 정확하다 보시면 돼요. 사실 외박을 한다는 거는 아내나 이제 집에 있는 배우자도 네. 이 관계를 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그걸 감수하고도 둘이 한다는 거니까 더 위험한 그 경지까지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외박, 가출 반복하고 뭐 이혼 요구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이런 어쨌든 오락가락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건 근데 이건 오락가락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깊어진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깊어진 거다. 네. 이렇지 않은 경우는 깊어진 경우도 있고 양다리인 경우도 있다. 또는 뭐 막 썸 타는 단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세 가지가 네. 다 적용이 된다 그러면 네. 굉장히 깊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뒤로 증거가 없으면 증거 잡아가지고 상간자를 계속 쳐야 되는 거고 증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상간자를 맹폭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빨리 신속하게 이런 경우 증거 잡으면 100% 나오죠. 네. 이건 근데 이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설마 그럴까? 절대 아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하나의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일단 그렇게 하시고. 네. 제가 그 시간 좀 남았으니까 네. 판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시간 어떻게 알았지? 시기를 좀 봤어요. 조금 남았어. 시간 없었구나. 네. 그렇지 않아도 너무 아쉬웠어. 네. 너무 빨리 끝내는 것 같아서. 최근에 판례 하나가 조금 의미 있는 게 나왔는데 그 부정행위 상간녀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상간녀한테만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나를 와서 이렇게 차로 치였는데 차로 치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상대로 하는 거라서 판결을 거기서 한 사람만 해도 두 사람의 책임을 같이 해서 그 판결을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상간녀한테 소송을 했는데 상간녀한테 판결 3천만 원 나왔다. 그거는 사실 내포하는 의미는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부담해야 되는 책임이 3천만 원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을 내고 나중에 그 상간녀가 남편이랑 같이 내야 되는 부분을 나 혼자 다 3천을 냈으니까 남편도 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남편한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구상금 청구거든요. 그치, 구상권. 지금까지는 그래서 상간녀한테 청구를 하면은 3천만 원이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간녀가 남편한테 구상권 청구하도록 그런 구조에 그게 이제 손해배상 일반적인 법리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에 그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판결이 좀 특이한 게 나왔는데 이렇게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을 했더라도 남편에 대한 책임은 빼고 상간녀에 대한 책임만 인정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남편한테 그럼 구상권 하지 마라. 구상권 안 하지 된다. 말아라. 그래야지 가정이 회복된다. 이제 이러면서 5년간 그때 그 사례가 5년간 부정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한 2, 3천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의 책임 범위를 한정해가지고 1,000만 원만 인정하겠다. 그 대신 너는 구상권 청구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예 단서 조항이 붙은 게 있어요? 그렇게 그 이후에 판결 이후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구상금 청구를 아예 하지 말라고 못 박는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줄이고. 이런 약간 특이한 판례가 그분은 약간 좀 생각이 더 앞서가시는 판사님이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사실 그 판례 약간 비판적인 입장인 거죠. 왜냐면 금액을 깎았기 때문에. 네, 금액을 깎고. 금액을 왜냐면 저 구상권 청구를 안 할 수도 있고. 네. 한다 그래도 또 100%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는 경우도 있어요, 상간녀가. 저는 그것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구상금 청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구상금 청구하면은 가정 회복이 이제 더 흐트러진다, 가정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논지로 이제 판결하셨는데 사실은 상간녀가 남편한테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했다는 거는 남편이 돈을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둘 사이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구상금 청구하는 게 오히려 가정 회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봐가지고 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쫙 줄여놓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약간 비판적인. 너무 오버한 거지. 그렇죠. 네. 너무 앞서서 생각한 거지. 앞서간 거고 너무 불필요한 오지랖을 약간 하신 것 같아. 그냥 원래대로 하시는 게 좀 좋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 맞아. 그래서 사람이 너무 오버해도 안 돼. 이렇게 약간만 오버해야지. 너무 앞서가려고 하면 반드시. 최근에 이제 그 판결이 있었고 상간녀 쪽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판결을 이유로 우리 책임을 깎아달라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논리로 다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반박해서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내 남편은 내가 데리고 살면서 평생 복수하면 되고 또 남편한테도 위자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이혼 소송을 같이 걸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 할 수 있는데 저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편을 상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뿐이지.
아 그렇구나. 네. 하여튼 판례도 자꾸 들여다봐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와요. 상담하기도 바쁜 사람이라서 못 봅니다. 예. 그냥 들은 풍월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에 이제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뭐 여러분들의 뭐 사연 뭐 아수라장이야. 그냥 아비규 아니야 아비규환. 아수라 아수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서 많은 활동 그리고 많은 그 아픔도 나누시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